네, 안녕하세요. 배줌비월드의 배줌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뻔뻔한 리뷰를 해보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해볼 리뷰는 후지 X100V의 남의 카메라를 남이 하는 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이제 제가 오늘 리뷰할 X100V를 사용하고 있는 친한 동생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하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동생인데, 이 X100V를 이 친구를 통해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꼈었던 장단점이랑 제가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촬영한 샘플 사진과 영상들을 첨부를 해서 어떤 분들에게 괜찮은 카메라가 될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쓴 지는 얼마나 되셨죠? 7월에 사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카메라 쓰셨는지 혹시? 기존에는 이거 X100F랑 소니 M3 쓰다가 어떻게 보면은 X100 시리즈 기존 모델이랑 그리고 소니 모델을 둘 다 사용해봤던 친구인데, 혹시 가격은 얼마 정도에 샀는지 기억나시나요? 이게 배터리 하나랑 엄지 그립 이런 거 포함해서 이제 170만원. 그게 이제 신품 가격이죠. 그쵸, 이제 안 떨어지는. 지금 옆에 띄워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신품으로 구매했을 때 지금도 살짝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 보니까 구성품을 이것저것 되게 많이 껴주더라고요. 먼저 이런 질문을 떠나서 본인이 사용을 했을 때 이 카메라만의 장점과 단점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카메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일단 이 카메라를 산 가장 큰 이유는 가벼워서. 지금은 마운트를 달아가지고 무거워졌지만 일단은 사실 보정하기 귀찮아서 이걸 샀어요. JPG가 너무 잘 나와서 그죠? 로우로 굳이 보정을 안 해도 될 만큼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JPG로 찍으면 또 이제 후지의 트레이드마크 그 필름 시뮬레이션이 들어가잖아요. 저도 이제 몇 번 이 친구가 찍은 사진을 보고 찍어도 보고 했는데, 일단 가벼운 건 정말 가볍고,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알파7 M3인데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굳이 로우로 찍어서 보정을 하지 않아도 데일리로 쓰기 굉장히 괜찮은 색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시뮬레이션 많이 쓰고 계시죠? 저는 클래식 네거티브만 쓰고 있어요. 그것만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X100F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그걸 보여줘가지고 뭔가에 혹해서 이걸 샀는데 만족하죠 지금? 정말 후회 없이 쓰고 M3도 팔았죠. 제가 뽐뿌를 넣어서 사겠는데 정작 저는 안 사고 이 친구만 샀고 M3도 제가 영업을 했는데 결국 샀다가 팔았습니다. 영상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죠? 영상도 돼요. 4K도 적용이 되는데 화면에 보여지는 라이브 뷰는 FHD까지만 적용되고, 실제로 찍히는 거는 이제 4K로 찍히는데 보이는 것만 FHD로 보이는 그런 거죠. 다른 장점이라던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X100F에 비해서 초점 잡는 게 확실히 편해지고 잘 잡아요. AF 성능이 거의 놓치는 게 없을 정도로 진짜 잘 잡아요. 동영상에서는 조금 그런데 사진은 거의 다 잡는 것 같아요. 그 직전에 M3를 써보셨잖아요, 소니 거.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물론 소니 AF가 사실 좀 후지와 비교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소니 AF를 10점이라고 쳤을 때 후지 X100V 같은 경우는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지. 사실 소니 눈인식에 비해서는 얘 눈인식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 7점 정도? 거의 초점이 안 나가요. 그 정도면 사실 이게 무게도 그렇고 가격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풀프레임도 아니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10점 중에 7점 정도면 70% 정도 퍼포먼스가 나온다 하면은 사실 괜찮은 AF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M3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초점이 조금 사기예요. 맞는 말입니다. 굉장히 편해요, M3는. 그래서 제가 못 버리고 있죠. AF도 굉장히 괜찮다 이런 게 있고, 두 가지가 조금 궁금한 게, 하나가 이게 렌즈가 일체형이잖아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28mm가 이제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고정된 렌즈 화각이라서 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는지? 이게 광각이라서 조금 불편해요, 확실히. 근데 그거를 이제 커버해줄 게 망원 컨버전이 있는데, 이거를 끼게 되면 이제 50mm 화각으로 변환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화질도 만족스러운가요? 50mm? 화질도 이게 그냥 렌즈를 갖다 끼고 전자식이 아니라서 화질 저하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구비만 되어 있으면 망원단도 어느 정도 준망원 50mm도 촬영이 가능한 거고, 광각도 있죠? 광각 버전도. 광각 버전도 있어요. 광각을 끼게 되면 어쨌든 혹시라도 셀피 촬영을 하거나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풀프가 아니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저조도에서 어느 정도로 촬영이 가능하고 노이즈 억제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체감했을 때 좀 어떤지. 사실 밤에 찍는 거는 거의 M3로 찍어서
있어서 제가 이걸로 최고 많이 올려본 게 2500? 2500에서 찍었을 때 노이즈는 좀 어떻든가요? 안 돼요? 안 못 써? 못 쓸 정도는 아닌데 안부를 안 건드리고 이제 안부를 올린다거나 그러면은 살짝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잘 조정해서 찍으면 문제 없어요. 그냥 낮에 많이 찍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로 로우로 촬영을 하던가 아니면은 좀 많이 어둡지 않은 환경에서 찍는 게 그래도 그리고 플래시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차피 맞다 플래시가 있구나. 인물 찍을 거면은 그냥 플래시 쓰시는 게 더 필름 느낌도 나고 괜찮아요. 직관의 필름 느낌이 좀 나니까 저녁에는 플래시를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은 어떻게 플래시 없이 단독으로 촬영하기에는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 정도로 그럼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영상 부분을 한번 좀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볼 건데 이게 사실 영상에선 단점이 좀 많잖아요. 손떨방 없는 거. 손떨방 없는 게 그게 조금 심각할 정도로 없어서 사실 거치를 안 하고 핸드헬드로 찍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편이죠 사실. 핸드폰보다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는 그래서 짐벌 사셨다고. 근데 안 쓰. 짐벌 사용하지 않고 핸드헬드로 무빙 주면서 찍기에는 사실 저도 써봤지만 손떨방이 좀 부재가 큽니다. 그래서 좀 고정을 시키고 촬영을 하시거나 짐벌을 쓰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잡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상을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4K 촬영이 지원이 되는데 조금 짧죠? 많이 짧죠. 10분 정도. 그러니까 배터리가 사용이 길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느 정도 속도로 좀 줄어드는 편인가요? 영상을 사진을 찍다가 영상을 찍고 이렇게 보면 한 칸이 없어져 있어. 심각하네. 이게 어디 갔지 싶을 정도로. 사실 사진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루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 배터리 양인가요 혹시? 2개를 들고 다녀야 되는. 2개 정도. 배터리는 웬만하면 2개 이상 들고 다니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가 소니를 메인으로 쓰다 보니까 가장 이제 불었었던 거 뭐 가볍고 예쁘고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LCD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도 M3긴 하지만 저 개쓰레기거든요 LCD가. 말이 안 나오죠. 96만, 94만, 90만대 화소의 LCD인데 제가 알기로 후지는 160만 화소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액정이. 그쵸. LCD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LCD 놓고 봤을 때 우선순위는 니콘, 후지, 제가 캐논을 안 써서 그리고 이제 소니 정도 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깔끔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또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게 제가 좀 알아본 부분이긴 한데 외장 마이크를 지원은 해요. 지원은 하는데 문제는 전용 어댑터를 가지고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꼭 거기에다가 꽂아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굳이 그렇게 해놨나, 이게 3.5 파일 달아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로그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소니 S로그처럼 로그 촬영을 해서 좀 개조를 잡아주고 색감을 잡아줄 수가 있는 바디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 이 바디에 손떨방까지만 있었더라면 정말 완벽하게 좋았지 않았을까. 저 같아도 그럼 넘어갔을 것 같거든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F로그가 필요 없는 게 필름 시뮬레이션을 영상에서 먹일 수가 있어서.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로그 촬영을 한다는 게 웬만하면 상업이나 좀 전문적으로 편집을 할 때 필요한 건데, 그거를 이런 바디로 찍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쵸. 아무래도. 네. 그럴 거면은 그 알파7 S3를 쓰던가 아니면은 캐논 거 R 시리즈를 쓰던가 하면 될 텐데, 사실 이 바디는 좀 데일리하게 브이로그 정도 사용하는 바디다 보니까 그 정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만졌을 때 아쉬웠었던 건 그립감. 제가 손이 조금 뭐 작지도 크지도 큰 편인가요? 여튼 어느 정도 남자 손 사이즈 정도 되는데, 제가 잡았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많이 비어요.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핸드그립을 추가적으로 달아주지 않으면 이 그립감이 미끄러질 것 같은 불안함이 좀 있어서, 손이 작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손이 크신 분들한테는 손이 많이 남아서 불편한 그립감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전에 엄지 그립 얘기하셨었는데 이게 좀 단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생각보다 버튼이 너무 뻑뻑해서 엄지 그립을 끼더라도 이 손가락으로 한 번에 돌릴 수가 없어요. 굳이 이게 그러면 엄지 그립을 끼지 않아도 다이얼을 한 손가락으로 돌리긴 좀 빡빡하다는 거죠. 그쵸. 엄지 그립이 사실 그립감을 높이기 위해서 쓴다는데 결국은 두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돌려야 돼요. 다이얼 돌리는데 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조작성 면에서는 좀 불편한 게 좀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지금까지 이제 좀 간단하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제 동생과 함께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제가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 카메라에 대한 실제 장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카메라를 구매하실지 안 하실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참고하는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친구가 찍은 사진이랑 영상들 샘플로 이제 이 뒤에 추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인스타그램 주소도 같이 달아드릴 테니까 사진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면 더 다양한 사진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저와 참 거의 매일같이 붙어 다니지만 오늘 좀 촬영이 어떠셨는지 재밌네요. 재밌다고 합니다. 오늘 장단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뒤에 샘플 사진 영상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